안녕하세요. 노원개미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뇌동매매와 추격매매를 줄여드리고 올바른 투자의 기자비가 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니 구독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2일이고요. 간단하게 뉴스 보면서 시장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BEO 총재 예정대로 시장 개입 끝낼 것. 베일리 BEO 총재는 이제 영국의 영란은행의 총재인데요. 미국 다음으로 기축통화국인 영국에서 시장에 개입하면서 채권 매입을 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오늘 14일에 시장 개입을 중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잘 버텨주다가 베일리 총재가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하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준기축통화인 영국도 시장 개입이 이렇게 쉽지 않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도 시장 개입을 통해서 환율을 조금이나마 방어를 원하실 텐데 지금은 준기축통화국인 영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도 이젠 채권 시장이 아닌 환율 시장에 개입을 했었는데요. 결과는 외환만 사용하고 환율 방어에는 실패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역대급으로 환율을 많이 개입했다고는 하는데 이전에 외환 방어에 사용했던 금액보다는 많은 금액을 투입한 거는 맞지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외환에서 비율로 따지자면 이전보다 훨씬 더 적은 비율을 투자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는 기조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외환을 푸는 것만으로는 환율 방어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볼 뉴스는 어제 보여드렸던 바이든과 푸틴 관련된 뉴스인데요. 바이든이 결국 푸틴은 전술핵 무기 사용 안 할 것이라며 만날 의향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주 전에는 곡물 관련된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저번 주에는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단톡방에서도 한미글로벌이 VI를 가면서 다른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차트를 뭔가 준비하는 분위기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날인 10월 7일에도 유신 차트가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 눈에 익혀두세요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뉴스는 오늘의 지수를 조금이나마 방어해준 삼성과 SK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1년 유예라는 뉴스입니다. 중국 공장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장비 포괄적 수입화가 한국 기업이 피해 없도록 배려했다고 하는 뉴스인데요. 미국이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주요 내용에서 외국 기업이 소유한 중국 내 공장 수출에 개별 심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1년 동안 유예를 받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뉴스로 삼성전자는 보합을 지켜주었고 SK 하이닉스는 4%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박스권을 밑으로 깨주면서 다시 올라와주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하이닉스가 60일선 위에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비교적 시가총액이 낮은 SK 하이닉스가 대장주로 올라간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만큼 큰 상승세를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외국인들의 연이은 매수세는 단기 숏커버링이나 저점 매수세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황이 안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두 악재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코로나로 인한 인플레이션 둘 중에 하나라도 완전 해소되지 않는다면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 브리핑인데요.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유신입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10월 6일 날 한미글로벌이 VI를 가졌는데요. 제가 이때 갑자기 재건주들이 갭을 띄워주고 이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이 종목들이 뭔가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패턴에 대해서 차트를 눈에 익혀놓으라고 말씀드린 거고 간단하게 보면 이쪽에 이렇게 N자 패턴이 나왔죠. 15분 봉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N자 패턴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단톡방에서 오늘 유신 파동이 끝난 것 같아서 매매를 못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이 종목은 여기 나온 앞에 파동이 한번 끝나고 다시 하락을 해주면서 박스권을 깨고 다시 돌아와주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오늘 나오는 파동 기준으로 해서 여기 단기 박스 이런 식으로 그어주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가져오면은 상한가는 예상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뉴스도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어제 저녁에도 러시아 관련해서 러시아와 미국의 정상회담을 원한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재건 관련된 종목의 상승은 어느 정도 예정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종목은 캠시스인데요. 초음파 기술로 전기차 배터리 진단 키트 개발 10조 원 시장 공략.
캠시스가 미래자동차 시장의 핵심 영역 중 하나로 꼽히는 배터리 시작 공략에 나선다는 뉴스입니다. 초음파 진단 키트는 배터리 내부의 물리 상태의 변화를 정확하게 감지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피플바이오와 오토와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요. 단기적으로 작은 물량이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박스권을 그어준다면 2, 3일 내로 강한 슈팅을 주는 패턴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단어로는 양음량 패턴이라고 할 수 있죠.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권을 구워주고 여기부터 박스권에 진입한 파동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다면 종가는 이 부분까지 예상할 수 있고 이 위에는 오버슈팅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이 위에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데 이 위에는 말씀드린 대로 1차 목표가를 달성하고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종가가 비슷한 부분에 맞춰졌기 때문이죠. 이전에 태조 이방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관련된 전기차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시장에 반등 신호가 나온다면 전기차 관련 섹터들이 다시 주도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푸틴보다는 바이든이 증시 시장을 망쳐놓는 빌런이라고 생각하고요. 각국의 증시 안정과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러시아에서 제안한 G20 정상회담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이든은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는 동안 푸틴을 앞세워 미국의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난다면 다시 소비 심리에 불을 붙을 수도 있고 물가 지표에서 가장 큰 문제인 주거 비용이 다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러시아의 시선이 돌아가는 걸 원하는가 봅니다. 하루빨리 전쟁도 끝나고 인플레이션도 빨리 잡혀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즐겁게 매매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